안녕하세요. 인생 이막 살롱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나온 충격적인 뉴스 보셨나요? 글로벌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가 또다시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엔 무려 9천 명이에요. 불과 2달 전에 6천 명을 내보냈는데 이번엔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잘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번 해고 대상의 80% 이상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는 사실입니다. 20년, 3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적어도 정년까지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거 외국 얘기잖아. 우리나라랑은 상관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작년에 수천 명을 명예퇴직시켰고, LG도,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안정된 직장도 든든한 월급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퇴직이나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5가지 핵심 생존 전략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것은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만났던 수백 명의 퇴직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이며 그분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낸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핵심 전략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수입의 다변화입니다. 월급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주머니를 만드는 거죠. 김 부장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부장은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에서 25년을 근무하셨어요. 해외 프로젝트 성공, 매년 우수사원상, 승진도 순조롭게 이뤄졌죠. 연봉 8천만 원에 4억짜리 아파트, 두 자녀의 사교육비까지 여유롭게 감당하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구조조정 한 방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퇴직금 2억 원은 많아 보였지만 주택담보대출 1억 5천, 자녀 학비와 생활비로 6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 500만 원이 완전히 끊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월급만 믿고 사는 것은 외줄타기와 똑같아요. 밑에 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번만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주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배당형 투자로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은 우량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시거나 리츠나 배당형 ETF를 활용하세요. 목표는 1억 원 투자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는 거예요. 둘째는 소규모 임대 사업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 부동산, 상가 일부 투자, 주차장이나 창고 임대업도 좋아요. 목표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얻는 겁니다. 셋째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부업이에요.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서 클래스 100일이나 패스트 캠퍼스에 올리거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수익화하거나 컨설팅이나 코칭 서비스, 중고거래나 온라인 판매도 좋습니다. 목표는 월 2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부업 수익이에요. 처음엔 월 10만 원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월급 외 수입 구조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 작은 주머니들이 모여서 나중엔 퇴직 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 5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배당주에 투자하셨어요. 퇴직할 때는 월 4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왔고 현재는 월 12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이 있어서 심리적 여유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전략은 생활비 구조 조정입니다. 은퇴 후를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퇴직 후 생활비가 현재의 70%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소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지인 이 과장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퇴직 전 월 생활비가 400만 원이었어요. 퇴직 후엔 28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외식비는 월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만 줄었고 의료비는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0만 원이나 늘었어요. 취미나 여가비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했고 경조사비도 월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15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비는 거의 줄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 항목들이 더 많았죠. 2년 만에 예금 통장이 바닥났고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 생활을 퇴직 전에 미리 연습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퇴직 1년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월급이 있어도 은퇴 후 예상 수입에 맞춰 살아보세요. 예를 들어 현재 월급이 500만 원이면 은퇴 후 예상 수입 250만 원으로 생활해 보는 거예요. 2단계는 고정비부터 줄이는 겁니다. 통신비는 가족요금제를 재검토하고 보험료는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넷플릭스나 헬스장 같은 구독 서비스도 재검토하세요. 자동차는 유지비와 대중교통비를 비교해 보시고요. 3단계는 변동비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3개월간 가계부를 작성해서 어디서 돈이 새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분류해 보세요. 4단계는 대안을 찾는 겁니다. 외식 대신 집밥이나 도시락으로, 백화점 대신 아울렛이나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이나 근교 나들이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1년 동안 미리 연습해보면 실제로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세 번째 전략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입니다. 기술과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40에서 50대 재취업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퇴직 전에는 이 나이에 뭘 배우나? 별로 필요 없어. 라고 하시다가 퇴직 후에는 그때 배워둘걸? 지금은 너무 늦었어. 라고 후회하시는 거죠. 52세 박 과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박 과장님은 제조업체에서 30년간 근무하셨어요. 퇴직 3년 전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선택한 분야는 디지털 마케팅이었어요. 야간 시간을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구글 애널리틱스나 페이스북 광고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연습하고 지인 가게의 SNS 마케팅을 무료로 도와주며 실전 경험을 쌓으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퇴직 후 6개월 만에 중소기업 마케팅 담당자로 재취업했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계세요. 지금 가장 전망 있는 분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디지털이나 AI 관련 분야예요. 데이터 분석은 엑셀이나 SQL 기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온라인 마케팅은 SNS나 구글 광고를 배우시면 돼요. 챗GPT 활용법이나 기초 코딩도 좋아요. 둘째는 돌봄이나 서비스 분야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육아 도우미나 시니어 케어, 정리수납 전문가 같은 거죠. 셋째는 상담이나 교육, 코칭 분야예요. 진로 상담사, 부동산 컨설팅, 창업 멘토링, 인생 코칭 같은 분야들이 있어요. 넷째는 전문 기술 분야입니다. 드론 조종사, 3D 프린팅, 번역이나 통역, 세무회계 같은 거죠. 핵심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30분씩이라도 꾸준히 배우면 1년 후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을 구해줄 거예요. 네 번째 전략은 건강관리입니다.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최고의 자산이죠. 퇴직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회사 다닐 때는 멀쩡했는데 집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몸이 아프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랜 직장 생활로 쌓인 누적 피로가 퇴직 후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때문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한몫하고요. 실제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해요. 퇴직 후 1년 내 병원 방문 횟수는 3배 증가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발병률은 2배 증가해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4배나 증가하고 평균 의료비는 월 15만 원에서 월 45만 원으로 늘어나요. 제 지인 최 부장님의 경우를 보면요. 퇴직 당시 건강했던 최 부장님은 퇴직금 3억 원을 받고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하셨어요. 하지만 퇴직 2년 만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연이어 고혈압, 관절염까지 생겼어요. 당뇨약과 혈압약으로 월 8만 원, 물리치료로 월 12만 원, 정기검진으로 월 5만 원, 영양제와 건강식품으로 월 10만 원, 총 월 35만 원의 의료비가 고정 지출로 추가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여행도 취미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건강관리 5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정기 건강검진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1년에 2회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내과, 안과, 치과 정기 점검도 하세요. 가족력을 고려한 맞춤형 검사도 중요해요. 2단계는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하시고 만보를 목표로 하세요.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도 하시고 헬스장에 가시거나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셔도 좋아요.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도 빼먹지 마세요. 3단계는 식습관 개선이에요. 금연과 금주는 필수고요. 나트륨과 당분은 줄이시고 단백질과 야채 비중을 늘리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4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7에서 8시간은 자세요. 명상이나 독서 등으로 마음을 다스리시고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5단계는 사회적 관계 유지예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시고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시고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참여하세요. 기억하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건강은 은퇴 후 여러분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전략은 인간관계 재정비예요. 외로움은 지갑보다 무서운 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30년 직장 생활 동안 회사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살아오셨어요. 동료, 상사,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전부였죠. 그러다 퇴직하면 갑자기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하버드대 로버트 월딩거 교수의 80년간 장기 연구 결과를 보면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높다고 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강 부장님은 은행에서 35년간 근무하셨어요. 퇴직 후 처음 6개월은 좋았어요.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셨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의욕이 없어지셨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보셨어요. 사회에서 소외되는 느낌의 우울감이 생겼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반대로 성공적인 사례도 있어요. 김 차장님은 퇴직 3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첫째,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등산 모임은 매주 토요일 산행을 하고 사진 동호회는 월 2회 출사를 가고 독서 클럽은 매월 책 토론을 하는 거죠. 둘째,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멘토를 하시고 요양원에서 말벗 봉사를 하시고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활동도 하세요. 셋째, 평생교육에 참여하셨어요.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수강하시고 시니어 대학에 진학하시고 온라인 강의도 수강하세요. 넷째,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셨어요.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친해지시고 동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지역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퇴직 후에도 매일이 바쁘고 즐거워지셨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의미 있는 활동들로 인해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계세요. 인간관계 재정비 5단계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 1단계는 기존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회사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시고 가족이나 친척 관계를 재정비하시고 학창시절 친구들과 다시 연결해 보세요.
2단계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시고 동네 상인회나 주민 모임에 가입하시고 지역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세요. 3단계는 취미 기반 모임에 가입하는 거예요. 본인 관심사에 맞는 동호회를 찾아보시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시고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4단계는 사회기여 활동이에요. 본인 전문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시고 후배나 제자들 멘토링도 해보세요. 5단계는 지속적 관계 관리예요.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하시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세요. 이런 관계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어야만 퇴직 후에도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9,000명 대량 해고 뉴스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남의 나라, 남의 회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내일 당장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정년 보장, 안정된 월급, 든든한 직장. 이제 이런 말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신화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생존 전략을 기억하세요. 첫째, 수입의 다변화로 월급 외 2번째, 3번째 주머니 만들기. 둘째, 생활비 구조 조정으로 은퇴 후를 미리 살아보며 소비 습관 바꾸기. 셋째, 기술 업그레이드로 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무기 갖추기. 넷째, 건강관리로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최고의 자산 보호하기. 다섯째, 인간관계 재정비로 외로움을 이길 든든한 관계망 구축하기. 이 5가지를 성실히 실천하신다면 어떤 경제 위기에도 어떤 구조 조정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퇴직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웃으며 그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문 앞에 서성거리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결정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인생 이막 살롱과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준비 계획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